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색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은 모두 아마 서복을 보고 나서 박보검의 비교가 되어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무표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서복처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보검인 줄 아셨죠? 이독실입니다. 기자님은 오랜만입니다. 저희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오랜만이라고 그렇게 정색을 하며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 좀 많이 친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우리 함께하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과학의 역사, 사회학, 과학기술 정책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이제 서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또 토론의 주제도 좀 될 것이고 어쩌면 좀 다크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너무 가볍지 않게 하지만 또 너무 어둡지 않게 한번 가보려고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자님이 또 기가 막히게 소개를 해주시니까요. 우리 임소연 기자님의 멘트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뇌종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전직 정보국 요원 민기현은 과거 트라우마를 안겨준 어떤 사건 이후 외부와 단절된 채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죽음을 기다리던 그에게 어쩌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복제인간 서복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임상실험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복은 인간의 질환을 치료해 죽음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실험체였습니다. 하지만 기현과 서복의 동행은 순탄치 않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실험실 밖을 나와 모든 것이 처음이고 신기한 서복과 생애 마지막 임무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싶은 기현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더군다나 인류의 구원이자 재앙이 될 수 있는 서복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이들의 뒤를 쫓으며 두 사람은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현과 서복은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게 되고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복제인간을 주제로 다룬 영화 서복, 오늘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민기현과 서복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사람이 너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배우분들의 연기가 너무 출중해서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귀에 꽂히는 단어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좀 살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서복을 설명을 할 때 과학자가 줄기세포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와 유전자 조작이라는 이 단어가 엄청난 그 역사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두 단어로 이렇게 응축해서 만들 수가 있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뭐 이렇게 던지고 있는 질문 같은 거는 저희가 SF 소설이나 많은 SF 영화에서 이미 봤던 거긴 해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선례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복만의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공유와 박보검이라는 두 배우를 캐스팅해서 로드무비로 풀어내고 이 두 배우의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브로맨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뭔가 감성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서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충실하게 본다면 어떤 걸 전하고 싶었다까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오히려 좀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에 딱 꽂힌 부분이 있어요. 줄기세포와 유전자 조작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 동시에 일어난 영화인 거죠.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유전자 조작이 뭔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영화에서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 하면 딱 떠오르는 동물 하나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복제양 돌리가 있습니다. 그 복제양 돌리는 말 그대로 그 유전자를 그대로 담고 있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는 배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배아 줄기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분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의 배아가 결국엔 내 몸을 구성하면 나중에 눈도 되고 뭐 간도 되고 피부도 되니까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배아가 아닌 체세포의 경우에는 모든 게 될 수는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 배아 줄기세포가 모든 것으로 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실 이 배아는 생식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는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줄기세포가 바로 성체 줄기세포라고, 우리가 이 몸에 있는 세포들을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서도 이런 줄기세포들이 있거든요. 다만 차이는 이것은 모든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직으로만 분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유전자 조작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유전자 조작은 복제하고는 또 다른 건데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또는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영화의 상황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교수님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유전자 편집으로 인간을 복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여기는 이제 세포의 단계고 이제 개체의 단계로 가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많은 윤리적인 논란이 있었고요. 물론 또 기술적으로도 현재는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세포가 증식을 아주 빨리 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주사를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은 충분하게 발전이 되지 않아서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의학이 더 발전한 이후에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의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큰 넓은 의미에서는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 이 영화가 굉장히 물의 이미지랑 근접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서복이라는 영화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푸른 물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혹시 과학적으로도 물의 어떤 속성과 이 유전자 조작이나 뭐 줄기세포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감독이 사용했던 물의 이미지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사실은 창조된 개체고, 그리고 자기를 만든 박사도 프랑켄슈타인 박사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에게 뭔가를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극까지 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물과 함께 불도 나오는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은. 그래서 물,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물, 그리고 그런 뭔가의 문명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에도 나오고 이 서복에도 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과학적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두 분이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오류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과학적 오류라기보다는 사실 왜 복제 인간을 만들었을까? 사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굳이 복제 인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장기만 갈아 끼도록 만들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의식이 있는 개체를 만들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과학과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인간의 욕망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복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과학자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복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개인의 욕망 이익을 위해서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욕망을 제외를 하고 그 치료제를 위한 그냥 세포, 인공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나온 건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거 그래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더 이상하죠. 나중에 이제 부품으로 쓰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녀를 보고 싶어서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혹시 교수님 보시면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는 게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이 영화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 캐릭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한 아들과 같은 복제 실험체로 나오죠. 를 만들고 싶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애정을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안 좋은 결말로 나긴 하지만요. 한편으로 어떤 연구자도 있었던 것 같냐면 그 좀 실적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예. 그리고 고용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실험체 인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영화 초반에 나오긴 하지만 그 유명한 어떤 과학자가 그 죽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잠재적으로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연구가 진행될 때 분명히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여기 나온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좀 다크한 면들이 과연 인류는 피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는 저지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아까 복제양 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똑같은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2003년에 그 생명윤리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나 아니면 인체 유래물로부터 이제 특히 배아에 관한 연구를 제한을 하는지에 대한 법을 만들게 되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연구라든가 이런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 발전과 인류의 어떤 극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논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첨단 기술이 어떻게든 발전을 하면 그 결과가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서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퍼질 것이다. 이런 식의 논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소수에 의해서 좀 독점되는 경향이 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의 기술들을 얼마나 사회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결국에 그 박보검 씨가 연기한 서복이란 캐릭터가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나는 인간이 되고 싶은데 인간다운 거는 무엇이지? 궁극적으로 가닿은 지점이 내가 정말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사는 쪽을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그 결심, 그 판단을 하는 지점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결국에 인간답다는 것을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찾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문가님에게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간다움을 이야기할 때 끝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끝이 있으니까 삶이 더 가치 있는 거다. 하지만 내가 아파서 죽기 직전이라면 혹은 내 자녀를 본다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박사님 혹시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심지어 영생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인간은 인간인 거겠죠? 죽지 않는 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프랑켄슈타인도 있지만 혹시 걸리버 여행기 다들 아시죠? 네. 대부분 소인국과 거인국을 아시지만 그 뒤에 걸리버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죽지 않는 인간이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죽지 않는 인간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자면 똑같이 모든 인간의 삶을 누리지만 말 그대로 죽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는 인간 겉모습을 이제 보면은 노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새로 배우거나 지식을 쌓거나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그 아집이라든가 고집이 세지고 점점 이제 그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걸리버는 그 인간을 보고 자기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 인간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배아줄기세포는 두고 연구를 하는 것들은 불법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듣는 분들이 볼 때,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아 그럼 줄기세포 연구라든가 유전자 조작은 다 안 좋은 거구나 생각하실까 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좀 사례들이 있을까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산업이라든가 이제 농업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식물이 점점 이제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이 식물에게 그 기후 저항성을 가지는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의 이제 작물, 식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이 약물이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동물 실험이라든가 이런 이제 세포 실험이 필요한데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모양을 딴 이제 뭐 오가노이드 이거를 바로 그 줄기세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가노이드를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이 줄기세포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서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도 토론할 이야기 혹은 물어보고 싶은 주제 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진짜 좋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도 좋은 거고 그다음 그 생각할 거리를 또 알려주는 우리 유튜브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과 좋아요, N차 관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번 하면서 영화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남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떠셨을까요, 교수님? 서복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나는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누가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나의 적인지 알기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은 사람을 알고 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구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다른 선택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서복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험체라고 불리는 서복의 위치에 처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한정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은 부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서복이 아닌 그 서복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의 입장으로 그 이입이 돼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복제인간은 윤리적으로도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실제 질병이라든가 뭐 질병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뭐 인공장기라든가 오가노이드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뭐 물론 영화적인 요소는 없겠지만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이제 윤리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님 총평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영화 기자로서 이 영화가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포장지를 보면은 우선 건축학개론의 감독의 차기작이고 공유와 박보검이 나옵니다. 잘생긴 배우가 한 명만 나와도 좋은데 둘이 나와서 2시간 동안 붙어 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봤을 때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고 대중적인 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거든요. 그런 작품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길게 줄기세포와 유전자 조작과 이 연구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이 비슷한 주제를 다룬 SF 소설이나 영화가 많다고 했지만 그건 많이 본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실 이런 질문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인간의 생명과학은 어디까지 발전되어야 되는가? 뭐 우리는 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중적인 포장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에 한 번씩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SF적인 요소도 있었고 액션의 요소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버디무비 어떤 그런 느낌들도 좀 있었었지만 생명공학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하기도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볼 윤리 문제를 좀 짚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 바로 우리 사이언스 시네마를 통해서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인사말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이번 편이 올해의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아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다른 곳에선 좀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영화 줄거리도 잘 만드는 분들도 있고 과학 이야기를 좀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현직에 계신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영화적인 내용도 알아보고 팩트체크도 한번 해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흔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저희가 돌아와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멋진 영화들 저희가 잘 해설도 해주고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영화, 좋은 작품, 좋은 드라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